마음 설계의 힘,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일상의 리모델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일상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리모델링을 생각해 보시면 보통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일상의 리모델링도 같은 5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내부 구조를 아는 것처럼 자신의 일상과 마음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일상을 재배치하고 버릴 거는 버려야겠죠. 그 다음에 그 비어진 공간에는 새로운 것을 채워서 새로운 것을 좀 시작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계속해서 더 좋게 유지하는. 이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공간의 용도를 바꾸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다시 재설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5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일전에 그렸던 이 4분면 기억나시죠? 이 4분면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재구성의 규칙은 아주 심플해요. 1, 4분면에 있는 것, 기분이 좋지 않은 것, 나와 타인에게 좋지만, 그리고 목표를 향한 것이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이것은 2, 4분면으로 보냅니다. 즉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됐죠? 자부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전 시간에서 그걸 수행했어요. 그리고 2, 4분면에 있는 거는 그것을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2, 4분면에 있는 걸 더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주변에 이게 내가 지금 이것을 더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그리고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3, 4분면에 있는 거는 기분이 좋은데 나와 타인에게도 좋지 않고 목표와도 관계없는 것이죠. 포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흡연을 한다거나, 이거를 나쁜 걸 알면서도 하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수치심을 외면하지 않고 수치심을 느껴야 이 3, 4분면에서 내가 이걸 하는 게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3, 4분면에 있는 건 4, 4분면으로 보내는 겁니다. 기분을 좋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4, 4분면에 있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4, 4분면에 있는 거를 삭제하는 거는 좀 다음 시간에,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조금씩 여러분들이 알려드릴게요. 아마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 4, 4분면에 문제가 있는데도 알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건 무언가 그것에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과거의 경험에 관련된 문제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거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을 바꾸는 것 이상의 무언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5가지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좀 재구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부분은, 연습을 할 부분은 바로 3, 4분면에 있는 걸 4, 4분면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4, 4분면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3, 4분면에 여러분들이 써놓은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흡연이나 아니면 폭식. 그러면 이 폭식이라고 예를 들면 이 폭식을 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원래는 먹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많이 먹을 때 본인 스스로를 위로하는, 혹은 본인이 순간적으로 드는 그런 수치심을 외면하게 만드는,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잖아, 뭔가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찾아서 쓰세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관련된 메시지들, 그 행동을 했을 때를 떠올리면 좋겠죠. 그걸 쓴 다음에, 자, 2번째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수치심을 외면하게 만드는 메시지들을 일침을 가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지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그거랑 비교해서 비슷한 문장들을 찾는 겁니다. 비슷한 문장을 찾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미리 써놓은 일침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침을 보세요. 그리고 그 일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다시 정리해 보세요. 근데 그런 일침처럼 좀 격한 말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문장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시간을 쓸 정도로 내 인생은 싸구려가 아니야 라는 그런 과감한 표현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3, 4분면에 있는 것을 4, 4분면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수치스럽다고 느끼게 되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게 일침을 가할 수가 있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4, 4분면으로 가요.
4사분면으로 가면 그건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건 이제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삭제시키는 것은 좀 더 훈련을 해볼게요. 일상에 공백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이 이제 무언가 좀 더 추가적으로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는 것, 따뜻한 차를 우려내 마시는 것, 요리해보는 것,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죠. 실습으로도. 그리고 뭐 비타민을 꾸준히 먹어본다라던가. 비타민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꾸준히 무언가를 시도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뭐 새로운 맛집을 한번 찾아가 본다거나, 뭐 줄넘기를 한다거나, 새로운 취미 모임에 정기적으로 나가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서 일상으로 새로운 것을 더 채워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채워가면 1, 2, 3, 4분면에 2, 4분면에만 모든 것이 남게 돼요. 기분이 다 좋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분이 좋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게 무언가가 들어왔을 때 그게 꼭 2, 4분면으로 가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2, 4분면으로 보낼지, 아니면 해봤더니 나한테 좋지 않다 그러면 4, 4분면으로 보내서 어떻게 하면 삭제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상이 그렇게 바뀌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영원한 클래스를 얻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자부심을 활용해서, 수치심을 활용해서 일상을 바꾼 것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꼭 실습 해보시기 바라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